자유인권 글로벌 네트워크 대표 이희문입니다. 얼마 전에 국가 원수를 모독했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망발로 나경원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자는 참 코미디도 아닌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게 국가 원수 모독죄라면은 현직 대통령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지금 대통령이라 하는 그 작자와 또 여기에 당 국회의원이라 하는 작자가 둘이서 사진을 찍어서 이걸 보고 해별별하면서 만일에 이게 당신의 마누라고 당신 딸이라면은 그 표창원이 나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네 자식 이거 내려달라? 네 자식은 괜찮고 현직 대통령은 이런 모독을 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이놈들이 촛불 집회를 할 때 여러분 아마 저는 그쪽에 가서 동영상도 많이 촬영하고 여러 번 참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모가지를 잘라서 약을 먹이고 참수를 시키겠다고 단두대를 거기 세워놨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모가지를 잘라서 어린애들에게 발로 차는 행위, 정말 이거는 폐륜 행위라도 아니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런 나라가 됐는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분노도 하지 않다가 그때 대통령은 모독을 안 당하고 지금 대통령은 모독을 느낍니까? 미친놈들! 아니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북한밖에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말이 외국 언론에 나온 것이고 그래 외국 언론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왜 외국에 북한의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을 듣게 하느냐 더 이상 그런 말이 듣기 낯뜨거우니까 그런 말 듣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이 국민으로서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가 이게 모독죄예요?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무를 충실히 하지 않고 이 양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세안에 나가서 EU에 나가서 G20에 나가서 무슨 짓거리를 했습니까?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하게 해달라, 미국이 우리를 도와달라, 일본이 우리를 도와달라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 인간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맨 북한밖에 없어요. 오죽하면은 무토대사 친한파인 무토대사가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일본 사람입니다.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를 하고 나서 저 사람 머릿속에는 온통 북한밖에 없다. 여러분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유엔의 대북 제재를 완화해달라, 그걸 해제해달라. 아니 그게 당신이 요구할 사항이야? 유엔에서 합의한 거 아닙니까? 대북 제재는. 근데 프랑스 대통령이 이거 얘기 들어줬습니까? 당연히 안 듣지. 독일 대통령을 만나서도 유엔 북한의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그걸 풀어달라. 아니 자기가 대변인입니까? 왜 이런 걸 자기가 요구해요? 그거 북한이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양반을 쳐다보는 외국의 정상을 보면서 나경원 의원뿐만이 아니라 저도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아프리카의 대통령이 와도 그런 취급을 안 받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저 사람 자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맞아? 여기 와서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고 유엔에서 대북 제재를 통해서 더 조이려고 그러는데 그 분위기도 파악하지 못하고 북한 대북 제재 풀어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 영상 보셨죠? 꼭 벌레 쳐다보듯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근데 그런 대접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G20에 나가서 아세안에 나가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 거 여러분 영상이 살아있습니다. 근데 왜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그런 더러운 소리를 듣고 빈정거림을 당하면서 외국 정상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벌레 쳐다보듯이 그런 표정을 우리만 본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봤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언론만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더불어민주당 인간들은 그때만 그것을 보지 않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 이런 소리 듣지 않게 해달라 하는데 그것을 갖고 국가원수 모독죄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 밥 처먹고 할지라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꼴깍 넘어가게 생겨서 우리는 미국에 30년 이상 살았지만은 피를 뿌려야 될 때가 다가오는 것 같은 마음으로 저는 총을 들어야 될 때가 오면은 들겠다는 그런 비장한 각오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나라가 이런 때인데 지금 이런 말장난 가지고 윤리위원회 회부해서 그 비싼 세금 받아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북한에 UN 미국하고 북한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국경에서 지금 대량 탈북 사태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 단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는 한 달에 한 50여 명 정도, 한 단체에서요, 한 달에 한 50여 명 정도 자기네가 구출해서 이제 안전한 장소에 숨기고 있는데 지금은 자그마치 하루에 20여 명 이상씩이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만 되면은 총성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과거와 다른 현상은 아주 대량 탈북의 조짐이 보이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함경북도, 그 다음에 양강도 꼭 국경지대에만 넘어오더니 이제는 넘어온 사람들이 북한 전역에서 넘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위기를 느꼈습니다.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속이고 트럼프를 속이려고 했지만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고, 이번 미국 회담에 가장 저들이 요구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멍청한 대한민국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해서 평화회담, 평화체제로 가자, 엉뚱한 헛다리를 짚었어요. 근데 이번에 알고 보니까 저들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상처를 받는 것이 바로 UN 대북제재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 대북제재를 해제해달라 하는데 미국에서 그래, 니네 그러면 뭘 줄 건데? 영변 하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놈들이 이번에 드러난 게 영변, 강선, 그 다음에 박천, 하갑, 평산, 풍계리 5곳, 6곳의 핵무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플루토늄 하나였지만은 지금은 플루토늄이 아니라 우라늄 농축시설을 이렇게 비밀리에 하고 있는 거, 여러분, 현직 대통령이 수많은 정보기관이 있고 미국, 일본, 우방국의 정보가 있는데 몰랐다면은 바보 멍청이고 알았다면은 여적죄죠. 이 양반이 뭐라고 했습니까? 외국 언론에 나가서, 대한민국에 나와 여러 언론에서 나는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을 아주 신뢰한다고 그랬습니다. 당신의 그 신뢰의 근거는 뭡니까? 뭘 믿고 북한을 그렇게 신뢰해요? 이렇게 남북회담을 하고 미북회담을 하는 사이에도 어마어마한 핵무기를 개발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는 한 10개 정도 갖고 있는가 했더니 미국에서 핵무기 달라는 게 65개였습니다. 지금 해나가는 수준을 볼 때 내년 정도면 약 10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3번째 속으면 우리나라 쫄딱 망합니다. 첫 번째, 김대중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만일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답니다. 여러분, 이 인간 새빨간 거짓말했죠. 이미 93년도에 영변의 핵시설이 어마어마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 국정원을 통해서, 외국을 통해서 대통령 된 다음에 다 보고받았을 텐데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뭘 믿고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북한입니까?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쏘가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요, 지난 5년 동안에요, 북한을 대변해서 핵에 대해서 제가 선전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북한 대변인 역할을 했다고 북한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요번에 3번째 속으면은 정말 우리는 쫄딱 망합니다. 여러분, 이 김정은이가 4.27 회담을 하기 전에 바로 일주일 전에 4월 20일 날, 작년 4월 20일 날 당군 최고 간부들을 모아놓고 바로 핵무기에 대해서 이렇게 내부 단속을 했습니다.
북한에게 있어서 핵무기는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이고 후손 만대들도 영원히 평화와 번영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근본 담보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문재인은 자기는 북한을 핵 폐기를 할 것이다라고 믿는데 그 회담을 하러 오기 전 일주일에 이런 내부단성용 발언을 한 거예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보검이라고 그랬습니다. 보검. 이거는 공격용 무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근본 담보라 하는 것은 이건 방패라 하는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북한은 핵을 폐기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이 김정은이가 핵 경제 병진 노선을 펼쳤는데 무슨 근거로 돈을 받았습니까? 무슨 근거로 자기네 목숨과 같은 핵을 폐기하겠어요? 이건 꿈이 야무진 게 아니라 바보 멍청이든지 알면서 이야기하지 않는 여적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도 알고 있고 차라리 김정은과 그만큼 시간을 버리려면은 남한에 3만 2천여 명의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고위직도 있고 핵 문제, 첩보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북한학 박사학위 10배, 100배의 첩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황장엽 씨가 충고했을 때 듣지 않아서 이 모양이 꼴됐죠. 5년 동안만 대북 제재 강력하게 하고 관계 갖지 말아라. 그러면 정권 스스로 무너진다. 여러분, 북한은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우상체제 무너졌습니다. 배급체제 무너졌습니다. 경제 다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대북제재만 조금 더 해주면 되는데 이번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사진을 몇 장 공개했는데 무슨 사진인지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무슨 사진입니까? 대북제재 명단에 들어간 벤츠, 이 벤츠를 탔는데 우리나라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나란히 탄 그 벤츠를 전 세계 사진에 올렸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유엔의 대북제재를 은근히 속이면서 도와주고 있는 게 누구라 하는 거를 그걸 나타낸 거예요. 얼마나 믿지를 못하면은 지난번에 워킹그룹을 만들자고 그랬죠. 군사 문제에 있어서 우리 혈맹인 미국과 상의하지 않고 막 DMZ 다 오픈해놓고 하니까 미국이 화가 나서 워킹그룹 우리 상의해서 이 군사 문제를 풀어나가자 해서 워킹그룹이 형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또 미국에서 한 명을 파견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대북제재를 정부에서 자꾸만 속이니까 이거를 정부를 믿지 못하니까 민간 차원의 회사들을 상대로 대북제재 위반하는가 안 하는가 이거를 관리할 직원을 한 명 파견했어요. 어느 정도 신뢰를 잃었으면은 워킹그룹을 만들고 직접 청와대에 물어봐도 대답을 해주지 않으니까 속이니까.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이런 썩어 빠진 정치 지도자들에게 나라를 맡겨놓을 수 없습니다. 당신네들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모든 곳에서 자유를 빼놓으려고 하지만 북한에서 탈북하고 요번에 김정남의 자식 김한솔이가 중심이 돼서 만든 단체, 무슨 단체입니까? 천리마 민방위 얼마 전에 이름을 자유조선이라고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은 조선을, 자유를 그 앞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자유조선 임시정부를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북한은 그걸 알고 자유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정치 썩어 빠진 정치인들은 우리나라 헌법과 우리나라 모든 곳에서 자유를 빼내려 하는 수작질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더 이상 이런 정치인들에게만 맡길 수 없어서 이렇게 애국 현장에 나왔고 그따위 말 한마디에 모욕감을 느낀다면 당신네들은 아직도 뚜렷한 죄도 발견되어 있지 않은 대통령을 저렇게 인권 모독을 하면서 불구속 수사해도 충분하건만 이런 모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독을 느끼지 않고 오직 자기네 당 대통령의 말 한마디 들었다고 이걸 윤리위원회 회복하는 이 행태를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5.18 문제 건드리지 못하게 법안으로 줄이를 틀으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이 문제는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나올 것이고 한국에서 안 되면 일본, 미국, 외국에서도
5.18 문제의 진상이 계속해서 밝혀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바쁜데 나와주신 애국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